안녕, 현입니다. 다들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죠? 오늘은 1년치 관극 정산을 해볼 거예요.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티켓들 아주 극히 일부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1년치 연뮤 관극 정산을 하는 겸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바로 2018 휴니스 연뮤 어워즈. 제가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작품을 봤는지 쭈르륵 살펴보고 그 중에서 이제 자문자답을 하는 식으로 어떤 작품이 있나요? 하면 제가 그걸 선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실까요? 고고! 자, 그러면 먼저 제가 1년 동안 어떤 작품들을 봤는지 보고 오실게요. 편의상 작품 앞에 연극 뮤지컬은 빼고 말할게요. 1월입니다. 19일 거미 여인의 키스, 24일 거미 여인의 키스, 25일 난쟁이들. 2월입니다. 14일 낮공 거미 여인의 키스, 밤공 최유진술. 15일 킹키부츠, 17일 베어 더 뮤지컬, 23일 호련했던 사나이, 25일 낮공 킹키부츠, 밤공 경환이. 봄입니다. 3월. 4일 킹키부츠, 8일 킹키부츠, 20일 카포네 트릴로지 로키와 루시퍼, 25일 낮공 닥터지바고 밤공 킹키부츠, 9일 킹키부츠, 30일 마마돈크라이, 31일 킹키부츠. 4월입니다. 1일 킹키부츠 막공, 3일 카포네 트릴로지 빈디치 에피소드, 4일 신과 함께 6일 마마돈크라이, 22일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5월입니다. 4일 카포네 트릴로지 루시퍼, 6일 마마돈크라이, 18일 무한동력, 29일 킬롤로지, 30일 스모크. 여름입니다. 6월 6일 로키오러쇼 콘서트, 8일 뮤지컬 배우 김찬호 단독 콘서트, 21일 브로드웨이 42번가, 22일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노인. 7월입니다. 3일 미인, 4일 시카고, 11일 프랑켄슈타인, 12일 돌아서서 떠나라, 15일 노트르담 드 파리. 8월입니다. 3일 로키오로쇼, 4일 로키오로쇼, 11일 번지점프를 하다, 15일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16일 RNJ, 22일 낮궁 웃는 남자, 밤궁 로키오로쇼. 가을입니다. 9월 9일 낮궁 뮤지컬 마틸다, 밤궁 키다리 아저씨, 13일 로키오로쇼, 15일 키다리 아저씨, 20일 오케롤, 21일 뮤지컬 땡큐베리 스트로베리. 10월입니다. 5일 존 카메론 미첼 내한 콘서트 첫공, 7일 존 카메론 미첼 내한 콘서트 막공, 9일 1446, 10일 로키오로쇼, 14일 아트, 19일 로키오로쇼, 20일 1018 스타라이트 뮤지컬 페스티벌, 21일 낮공 로키오로쇼 세미막, 밤공 로키오로쇼 총막공, 26일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겨울입니다. 11월 1일 연극 더 플레이 데코 중, 7일 광화문 연가, 11일 더 데빌, 13일 명동 로망스, 17일 젠틀맨스 가이드, 21일 지킬 앤 하이드. 12월입니다. 1일 포린 K 뮤지컬 콘서트, 4일 풍얼주, 7일 뮤지컬 에어포트 베이비 2000 지방 공연, 14일 애니, 15일 명동 로망스, 19일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24일 어쩌면 해피엔딩. 27일 명동 로망스, 올해 마지막 관극은 28일 어쩌면 해피엔딩.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총 합산을 해보니까요. 올해 횟수로는 연극 14번, 뮤지컬 56, 콘서트 및 페스티벌은 6번, 이렇게 총 합쳐서 76번을 보고 왔네요. 제가 76번 공연장을 간 거죠. 그리고 작품 수로도 알아볼게요. 총 연극은 8편, 뮤지컬은 37편, 콘서트 및 페스티벌은 5편, 합쳐서 총 50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총 얼마를 썼는지는 정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건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018 휴니스 연뮤 어워즈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본 작품, 뮤지컬 킹키부츠, 뮤지컬 로키오로쇼. 네, 가장 많이 보고 왔었던 작품은 역시나 제가 애정을 영상에서도 마구마구 표현을 했었던 킹키부츠랑 로키오로쇼였습니다. 로코쇼는 콘서트까지 합치면 9번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제가 재관람을 많이 하는 작품들은 주로 신나는 작품들이 많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좀 슬프거나 애절하거나 그런 작품들은 처음 봤을 때 감동이 너무 크면 오히려 2번, 3번 봤을 때 그게 덜해지는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연장을 가서 신나는 작품들을 좋아하고 여러 번 보는 편입니다. 가장 많이 울고 온 작품, 뮤지컬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존 카메론 미첼 콘서트.
우선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저는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고 감동도 받았고 또 이 작품처럼 이렇게 여운이 길었었던 작품이 있었나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처음 보고 나서 재관람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여운이 오래가서 결국 재관람을 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울고 더 좋게 보고 왔었습니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스토리는요. 가정주부 프란체스카와 사진작가 로버트가 4일 동안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을 보고 불륜이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불륜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그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서로 결핍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사랑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의 일생을 잘 다뤄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엄마로서의 삶, 아내로서의 삶, 이런 게 정말 잘 보여요. 예전에는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결혼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조금 현실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더 슬프게 와닿았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작품 보는 내내 울고 왔었던 작품이라면 존 카르 미첼 콘서트는 첫 곡 전주가 흐르고 나서 바로 The Origin of Love 노래가 나왔거든요. 그 곡에서 바로 울컥해서 펑펑 울고 왔어요. 아마 헤드헤즈 분들은 다들 그 노래 듣자마자 펑펑 울었을걸요? 이 노래가 헤드윅 전체를 알려주는 그런 대표 넘버인데요. 저는 제가 미첼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 거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 정도로까지 내가 미첼을 정말 정말 많이 좋아하는구나, 헤드윅을 정말 좋아하는구나를 느꼈던 날이었어요. 존의 목소리, 헤드윅 내용들을 실제 그의 목소리로 듣고 화면으로 보고 너무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여운이 가장 오래간 작품, 연극 거미 여인의 키스, 뮤지컬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아까 전에도 제가 처음 보고 와서 여운이 너무 길어서 힘들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정도였냐면 어제 공연을 보고 왔는데 오늘 생중계로 프레스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도 울었어요. 어떤 정도인지 아시겠죠? 저는 메디슨 카운티 다리를 계속 재관람을 할 때 차지연, 박은태 배우님으로 고정을 해서 졸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처음 봤었던 페어가 너무 좋으면 그걸 고정해서 보는 편인데 지금도 그 두 분이 노래 부르는 영상을 보면 아주 울컥울컥합니다. 그리고 연극 중에서는 거미 여인의 키스가 있어요. 저는 이 작품을 지난 겨울에 한창 열심히 재관람을 하면서 봤던 작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추워지고 겨울이 오니까 거미 여인의 키스가 너무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작품이니까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작품의 배경은 빌라데보트 감옥입니다. 여기는 2인실이에요. 한 명은 정치범으로 잡혀 들어온 발렌틴이고 한 명은 성범죄로 들어온 몰리나인데요. 그런데 몰리나라는 캐릭터가 좀 독특해요.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남자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서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자니까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그런데 몰리나는 너무너무 따뜻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보면 발렌틴은 진짜 좀 못됐다고 느껴질 정도로 몰리나를 좀 박하게 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범들은 이런 걸 좀 예민하대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에 의심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데 몰리나가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요. 몰리나가 하는 대사들이 아직까지도 여기에 쿡 박혀 있습니다.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거미 여인의 키스는 대사들도 정말 예쁘고 더 여운이 크게 남는 작품입니다. 가장 신나는 작품, 뮤지컬 로키오르쇼, 뮤지컬 킹키부츠. 가장 신나는 작품이면 당연히 이거 나올 줄 아셨죠? 이 두 가지는 안 신날래야 안 신날 수가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두 작품 모두 다 커튼콜에서 관객들이 일어나서 막 춤을 추거든요. 게다가 루키오로쇼는 콜백이라고 해서 공연 도중에도 일어서서 춤을 추고 막 배우한테 총을 쏘기도 하고 빵을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두 작품은 다 관객 참여도 있는 정말 신나는 작품들입니다. 게다가 이 두 곡의 넘버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신나고 중독성이 강해요. 마약 넘버 작품 킹키부츠, 마마 돈 크라이, 키다리 아저씨, 베어 더 뮤지컬,
로키오로쇼, 에어포트 베이비, 스모크. 솔직히 이 작품에 나오는 노래들 호불호 절대 안 갈릴걸요? 무조건 듣자마자 멜로디, 가사가 중얼거려지고 왜 그런 노래들 있죠? 처음 들었는데도 바로 외워지는 노래들? 이 작품의 노래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스토리는 취향이 아니더라도 노래는 취향이실 거라고 아주 확신을 합니다. 먼저 킹키부츠. 킹키부츠는 아버지의 구두 공장을 물려받은 찰리와 드래킬 롤라가 함께 구두를 만드는 킹키부츠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고요. 마마돈크라이는 영겁의 삶을 사는 뱀파이어 이야기, 에어포트 베이비는 공항에서 배달된 아이들, 그러니까 입양아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으면서도 슬프게 다루고 있고요. 스모크는 이상시인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스모크에 나오는 대사나 가사들은 이상시인의 시 구절들이 있습니다. 멘탈 털린 작품, 연극 킬롤로지, 뮤지컬 베어 더 뮤지컬. 먼저 킬롤로지는 제목부터 살해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3명이 나오는데요. 살해약 게임을 만든 개발자, 그 게임으로 인한 모방범죄의 피해자, 그리고 그 피해자의 아버지가 있는데요. 킬롤로지는 정말 독특한 게 이 3명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거의 없어요. 후반부에만 잠깐 나오는데요. 그래서 작품은 거의 이 3명이 번갈아 가면서 독백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사 양이 정말 엄청 많고 쫀쫀하고 그런 편이에요.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연극 대본 텍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내용이 내용인지라 저는 너무 멘탈이 탈탈 털리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작품이 진짜 엄청 무섭고 잔인하고 그런 장면만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되게 위로받는 포인트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힘들어서 2번은 못 보겠더라고요. 베어 더 뮤지컬의 배경은 가톨릭 기숙학교예요. 여기 나오는 학생들은 각자 다 자신의 문제, 성장통을 앓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건 피터와 제이슨 간의 동성애입니다. 그런데요, 이 작품에 나오는 어른들 때문에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애들이 이렇게 어렵게 문제들을 앓고 있고 고민을 하고 아파하는데 이 문제들을 보고 외면하고 숨기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보는 내내 너무 답답했었던 멘탈이 털리는 작품이었습니다. 따뜻, 아니 따스운 작품. 연극 거미 여인의 키스, 뮤지컬 명동 로망스. 따뜻 아니죠. 따스운, 정말 따스운 작품들이죠. 연극 거미 여인의 키스는 몰리나 때문에 더 따뜻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거역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요즘 원작 소설을 읽고 있는데요. 제가 거역키 볼 때 주원 몰리나로 고정을 해서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책을 읽는데 제 귀에서는 자동으로 주원 몰리나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더 미치겠어요. 보고 싶어서. 영동 로망스는 제가 연말에 가장 잘 봤다고 생각하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의 소재는 타임슬립이거든요. 장선우가 현재를 살고 있는 구급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1956년 명동에 있는 로망스 다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들이 있어요. 화가 이중서, 수필가 전혜린, 그리고 모더니스트 시인 박인환, 그리고 그 다방을 관리하는 마담, 뭐 다른 사람 등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방이 너무너무 따뜻해요. 정말 유쾌하고 엄청 웃기기도 하고요. 이 작품은 엄청 막 웃으면서 빵빵 터지면서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술가들의 치열한 삶, 그들이 얼마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지, 또 그걸 위해서 어떤 고통들을 감수하는지, 자기들이 그리고 있는 세상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동기부여가 팍팍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작품. 뮤지컬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노트르담 대 파리. 제가 이 질문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다가가 보려고 노력을 하고 꼽아봤는데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전반적으로 좀 잔잔하다는 평도 많기는 한데 그만큼 메다리는 굉장히 잔잔한 와중에서 대사 하나, 가사 하나로 인물들의 감정이 정말 차근차근 쌓여요. 그리고 이 작품은 소품이나 배경 같은 걸로도 많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인물들이 변화하면서 소품들이 어떻게 뭐 위치가 바뀌고 물건이 바뀌고 이런 것까지 보여서 정말 제가 애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작품입니다. 제가 좋아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정말 좋았던 작품이었어요.
오늘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두 번째는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정말 귀여운 로봇 헬퍼봇들이 사랑을 시작하고 그러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요, 뭐 하나 별로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선정을 해봤는데요. 귀여우면서도 슬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깔려있고 넘버 좋고, 프랑켄슈타인은 솔직히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나 데려가도 거의 다 만족할 작품일걸요? 정말 대극장스럽게 화려하고 넘버 짱짱하고 진짜 한마디로 다 강강이에요. 노래도 스토리도 다 몰아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외국에서 들여온 작품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창작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그 점도 알고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고 강한 작품이고 되게 좋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고 추천도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 제가 영상 찍을 때 노트르담드 파리를 빼먹은 거 있잖아요. 명작은 명작인 이유가 있습니다. 노트르담드 파리는 프랑스 작품으로 노래에서 노래로 이어지는 송수르 뮤지컬입니다. 무대가 정말 웅장하고 넘버도 좋은데요. 캐릭터들은 다 마음이 아픈데 욕망에 솔직했던 중세 프랑스인들입니다. 워스터 워스 작품,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연극 R&J, 콘서트 포렌케이 뮤지컬스. 워스트 오브 워스트는 객관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의 주관도 굉장히 많이 반영된 항목인데요. 먼저 지킬 앤 하이드, 이건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작품을 기대를 많이 했어서 그런지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물론 지킬을 맡은 배우의 역량은 정말 잘 보여지는 작품입니다. 지킬과 하이드가 왔다 갔다 하고 확 바뀌고 이것만 해도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한데 작품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정말 올드하고 별로인 부분들이 많아요. 우선 전체 스토리 서사가 생각보다 비어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지키를 받쳐주는 설정 같은 것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게 여자 캐릭터 소비였어요. 여기 나오는 여자 캐릭터들은 지키를 기다리는 지고지순한 아내 아니면 뭐 술집에서 일하는 매춘부 이런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어서 지킬앤하이드가 개인적으로는 너무 조금 별로였던 작품입니다. 브로드웨이 42번가는 원래 개인적으로 제가 쇼 뮤지컬을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해요. 저는 춤, 노래, 뭐 대사 이렇게 다 골고루 나오는 작품들을 좋아하고 이야기가 좀 탄탄한 작품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쇼 뮤지컬은 특히나 그중에서 브로드웨이 42번가는 거의 대사가 없을 정도로 다 춤 위주, 보여주는 거 위주로 나왔어요. 이게 탭댄스를 많이 보여주는 작품이라서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게 잘 보고 오실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내용이 너무 없고 대사가 너무 없어서 실망했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R&J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작품이라서 이걸 워스트에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저는 원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의 모티브로 만들어진 작품들을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베어더 뮤지컬도 그렇고 이 R&J도 그렇고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는 제가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와닿지도 않고 지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RNJ는 배경이 가톨릭 기숙 남학교예요. 정말로 엄격한 학교로 설정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4명의 학생들이 금서인 로미오와 줄리엣을 낭독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로미오와 줄리엣 희곡 대본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한테는 별로였겠죠. 그런데 R&J 인생 작품으로 꼽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더 너무 아쉬워요. 저는 제대로 즐기지를 못한 것 같아서 이번에 R&J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름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희곡을 정말 제대로 읽고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기는 해요. 포린케이 뮤지컬 콘서트도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뮤지컬은 콘서트, 페스티벌 이런 게 적은 편이잖아요. 특히나 이 콘서트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창작 뮤지컬들을 다 가져다가 만들었었던 콘서트인데 나오는 작품들은 다 좋았어요. 뭐 프랑켄슈타인, 아랑가, 뭐 피마골련가 이런 게 나왔는데 진짜 어쩌면 그렇게 넘버 구성을 별로로만 했는지 이게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콘서트잖아요. 그러면 잔잔한 작품, 슬픈 것도 하고 좀 신나는 것도 하고 좀 왔다 갔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주구장창 슬프고 분위기 있고 이런 노래들만 하니까 너무 축축 처지는 거예요. 게다가 그런 콘서트를 갔을 때는 내가 모르는 작품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막 절절한 곡들만 나오고 이렇게 하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도 했고 저도 지루하게 느꼈습니다. 게다가 마치 뮤지컬 그날들 홍보 콘서트인 마냥 그날들 분량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저는 이 콘서트를 보면서 오히려 그날들 영업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흥미를 잃은 느낌? 네, 그랬습니다. 애매하게 별로인 작품. 뮤지컬 애니, 뮤지컬 광화문 연가. 다음은 워스트에 넣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제 취향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좀 그런 작품들을 꼽아봤는데 먼저 애니는 적당히 감동적이고 적당하게 재밌고 그냥 적당한 작품입니다. 크리스마스 특선 뮤지컬 같은 작품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바로 아시겠죠? 여기에서 좋은 거는 그 Tomorrow, Tomorrow 그 노래 알고 계시죠? 그 넘버가 들어가 있는 작품인데요.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좋고 귀엽고 그런 건 좋은데 작품 전체적인 스토리도 그냥 정말 그냥 딱 적당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연가. 저는 주크박스 뮤지컬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유명한 노래들로만 구성을 해서 만든 게 주크박스 뮤지컬인데요. 광화문 연가는 고 이영훈 작곡가의 곡들, 그러니까 가수 이문세 씨가 부른 노래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노래야 당연히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주크박스 특유의 그 노래와 노래 사이를 연결하는 스토리들이 붕 뜨고 살짝 어색한 그거가 광화문 연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길래 개인적으로는 안 좋게 봤었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안 좋다기보다는 좀 아쉬웠던 작품? 셀프 영업극, 기억 세탁극,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연극 R&J, 뮤지컬 명동 로망스. 제 영상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영업당했다는 말 자주 해주시잖아요. 사실은 저도 저한테 영업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작품을 보고 와서 그걸 정리를 하고 편집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정말 오랫동안 그 작품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찍는 영상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안 당할래야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저한테 다시 영업을 당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기억이 세탁되기도 해요. 아쉬웠던 작품들도.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지킬 앤 하이드인데요. 지킬 앤 하이드는 시리즈를 진행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쉬웠던 건 물론 변하지 않지만 작품의 노래라던가 지킬이나 다른 배우들의 역량 이런 걸 보고 싶어서 다시 보고 싶어졌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R&J는 기억 세탁에 속하는 작품인데요. 물론 스토리상으로는 제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안 좋아하니까 아쉽게 느껴졌지만 작품 무대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좋았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댓글에서 맞아요, R&J 제 인생작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런 말들을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맞아, R&J 좋은 작품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명동 로망스는 워낙에 볼 때부터도 좋았기는 한데 제가 가장 많이 요즘에 돌려보고 있는 제 영상이 바로 명동 로망스 인터뷰 영상이에요. 배우분들이 정말 자기가 생각했었던 캐릭터를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좋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명동 로망스 다방 가고 싶다고 했는데 갔다 왔습니다. 2018 인생극,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 뮤지컬 킹키부츠, 뮤지컬 로키오로쇼, 뮤지컬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제가 리뷰에서나 다른 영상에서는 정말 애정을 듬뿍 담아서 말하는 영상들이 더 많죠.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 인생 작품이라고 꼽는 작품들은 꽤 적은 편이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정말 평생 안고 가고 싶은 작품들은 이 작품들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작품들이에요. 인생 목표로 삼을 작품. 뮤지컬 킹키부츠, 뮤지컬 명동 로망스, 뮤지컬 스모크, 뮤지컬 신과 함께. 먼저 킹키부츠. 킹키부츠는 제가 인생 좌우명으로 삼고 싶을 정도인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 작품 후반 부분에 나오는 롤라가 전하는 행복과 성공의 6단계가 있는데요. 솔직하게 뭐든 도전해봐.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줘. 사랑해. 자신을 믿어. 마음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정말 정말 너무 좋지 않나요?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6단계를 저의 인생 좌우명으로 삼고 살고 있고 살 예정입니다. 명로는 제가 아까 전에도 동기부여가 팍팍 되는 작품이라고 했었죠. 특히 그 중에서 전혜린의 대사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다음이라는 시간이 있기는 해요. 이걸 듣자마자 물론 명로에는 진짜 이런 작품들이 많아요. 그냥 훅훅. 스모크는 대사 가사 중에서 날자 날자 날아보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게 되게 웅장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노래로 멜로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곡 때문에 꼽아봤고 춤과 함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웹툰, 영화 그 내용이랑 똑같아요. 뮤지컬은 웹툰이랑 더 똑같이 가는 편인데요. 사실 신과 함께는 죽고 나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 거짓말도 하지 말고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라는 걸 다시 한번 다짐하고 왔었던 그런 작품이었죠. 자, 이렇게 1년 동안 제가 봤었던 작품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새해를 맞이한 김에 제 새해 목표까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인생 연극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겨울에는 정말 연극에 빠져서 살았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좋은 연극을 제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인생 작품이라고 할 만한 걸. 그리고 목표 중에 하나가 소소하게 회전을 도는 거예요. 원래 제 관극 스타일은 한 작품을 한 3번, 4번 정도 보면서 그 작품 대사나 뭐 이런 게 제대로 마음속에 들어올 때까지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뭐 유튜버를 하게 되면서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다작을 하고 싶어서 한 번 보고 많은 작품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내심 제 관람을 못해서 서운한 경우가 있어서 다작과 회전을 번갈아 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표, 올해도 작년처럼만 관극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도 보지 말고 덜도 보지 말고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작품들을 더 보러 다니잖아요? 저 유튜버 못할걸요? 아무튼 이렇게 한 해를 돌아봤으니까 올해도 연극 뮤지컬로 꽉꽉 채워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뮤, 리뷰, 영업은 모두 다 휴니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안녕!